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김영한 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 개천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단양에서 서프보트를 타던 20대가 모터보트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탈 수 있는 구역이 나뉘어 있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김영한 지사의 행적, 사전 사후 조치는 적절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의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착수된 첫날, 여야는 먼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는 10일 관련 기관 보고를 받고 15일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거쳐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질의응답으로 총망라하는 청문회를 23일에 진행합니다. 여당 위원들의 초점은 김영한 지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참사 당일 행적과 사전 대비,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결국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부실 혹은 축소 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정작 도지사가 빠져 있다는 거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 외에 지금 수사도 거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담당했었던 그 말단 공무원들만. 이를 위해 청주지검이 수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증언이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받아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그 불기소를 했는데 철저히 규명해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가 응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가 기관 보고나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해명이나 주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 2년 만에 실현된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유족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지만 정말 무수한 신고와 그리고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 누구 하나가 그 앞에 통제만 했었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국정조사와 함께 유족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피해자 지원단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구성돼 지원과 추모 사업, 2차 가해 방지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찰의 김영한 충북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두 사람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도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현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김 지사에게 출장 여비를 챙겨주기 위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 봉투를 주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충북대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오늘 레지던트 74명, 인턴 17명에 올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하면서 기존 인원을 포함한 전공의 107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해 2월 기준 전공의는 총 138명으로 당시 인원의 77%가 복귀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정원을 채우려면 아직 81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마저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됐습니다. 1,000억 원을 넘게 들인 청사에서 개청식이 열렸는데요.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개청식이 미뤄지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도의원들은 도민의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넘는 공사 끝에 충북도의회 새 청사가 공개됐습니다. 충북도청에 더부살이를 하며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던 충북도의회가 73년 만에 새 청사를 지어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1952년 초대 충북도의회 의사당이 있던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충북도의회는 600여 명을 초청한 큰 행사를 열어 독립청사 마련을 자축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신청사에는 설계부터 건축까지 1,0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5, 6명이 함께 사용하던 기존 의원실은 개별 의원실로 바뀌었고 각종 회의실과 다목적 강당, 시민과 소통을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도 새로 갖췄습니다. 의원들은 더 넓고 새로운 공간에서 도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집행부 견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토론회나 또 공청회 같은 장소도 많이 마련됐기 때문에 35명의 도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됐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감사히. 함께 지은 별관동은 충청북도에 인계해 도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지하주차장 400면을 새로 갖춰 도심 주차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습니다. 취임 초부터 차 없는 도청사를 추진하며 주차 타워를 짓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올 11월 달이 되면 도청의 윤술관이 개통을 하게 되면 35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도청의 청명원의 150대를 포함한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하지만 개청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청사 별관동에서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해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와 원인과 향후 관리를 놓고 진통을 겪었고 도청 직원들의 입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청식 20여일을 앞두고 방청석에서 본회의장 시야를 대부분 가리는 설계 오류도 뒤늦게 확인돼 재시공이 이뤄졌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모레 임시회를 시작으로 신청사에서 첫 의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공항에서 보은과 김천을 잇는 철도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철도 노선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송원석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철도 노선 신설 필요성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96.1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해 수도권과 중남부를 최단 직결 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교사노조는 충북교육청에 학칙 개정을 위한 표준 지침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정작 교육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의 세심한 후속 조치와 조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단양 남한강에서 서프보드를 타던 20대가 모터보트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프보드와 모터보트를 탈 수 있는 구역이 아예 나뉘어 있었지만 넘어가지 말라는 안내만 하고 안전요원들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단양군 보건의료원 앞으로 구급차가 급히 지나갑니다. 인근 남한강에서 서프보드를 타던 20대가 모터보트에 부딪혀 다치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겁니다. 이 20대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요구주자 의식 호흡이 없는 상태로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고
왼쪽 팔 부분에 탈구나 골절로 의심되는 변형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여름철을 맞아 단양군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던 수상 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숨진 20대는 모터가 장착된 전동 서프보드 강습을 받던 도중 수상 스키를 매달고 운행하던 모터보트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체험교실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단양의 수상 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은 무기한 운영이 중단됐으며 현재 방문객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프보드와 모터보트는 서로 탈 수 있는 구역이 아예 나뉘어 있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프보드는 육지와 가까운 강 하류에서, 모터보트는 강 상류에서 탈 수 있고 녹색 유도봉으로 눈에 띄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탑승 전 교육대만 상류로 올라가지 말라고 교육했을 뿐 현장에 안전요원 2명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40대 모터보트 운전자에 대해 서프보드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과실 여부를 따지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홈플러스 동청주점에 이어 성안점까지 폐점이 추진되면서 청주시의회가 입점 상인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홈플러스 성안점 폐점이 가시화되면서 20여 개 점포와 80여 명의 노동자, 17명의 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 전역의 상권 균형과 고용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정부, 국회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충북 북부 지역의 체불 임금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156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체불 임금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급증했다며 추석 명절 전 6주간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임금 규모는 충주 610명, 79억 원, 음성 367명, 44억 원입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 홍보대사 강하늘을 비롯해 류승룡과 전미도, 오달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준혁과 장도연이 사회를 맡은 개막식에는 유지태와 이준익, 이명세 등 다양한 개성의 유명 감독들과 함께 김의성과 조우진 등 개성의 배우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